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모빌리티 시대에 플랫폼 택시와 주차 서비스,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개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어야 플랫폼 택시, 주차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희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심야 이동권을 증진하고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내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아파트 주차장을 완전 개방하자는 겁니다. 완전 개방. 자, 이거 치안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자, 이건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하자는 개소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이거 전부 개소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 놀이터조차 다른 아파트 아이들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24시간 완전 개방?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평소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가장 먼저 개거품을 물면서 반대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또 어디는 개방하고 어디는 개방하지 않고 뭐 이럴 거야? 자, 오세훈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뺀질이과들의 공통점은 민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들이야 건설업자들에게 제공받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서만 살아서 아파트 생활이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아파트 주민 한 명에게 물어봤어도 이렇게 무식하고 용감하게 발표를 못합니다. 그냥 그 잘난 모빌리티 업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이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던 겁니다. 치안이고 뭐고 민생이고 뭐고 모빌리티를 위해서 5세 조기 입학 같은 대형 사고를 친 거다. 자,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뺀줄이 모르면 물어보고 하세요. 최근 윤석열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으로 강구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가 임명되자마자 그동안 K방산 수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모조리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 사람 꼽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논란이 일자 강구영 씨의 과거 전력이 나왔습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태극기 부대와 함께 소고기, 초밥, 백숙, 보거 누가 먹었냐? 라는 저렴한 피켓을 흔들면서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고기 어쩌고 하는 저 문구는 당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을 겨냥해서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자, 저런 저렴하고 편향적인 태극기 부대 사람을 윤석열은 K방산의 지휘관 자리에 그를 앉혔다는 것이고 그는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K방산의 주역들을 모조리 날렸던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KAI 주가가 강구영 사장 취임한 직후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13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폭락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분명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강구영 사장 취임한 직후부터 상승장이었는데 폭락했던 것이고 계속 폭락을 거듭해오다가 폭락장을 맞이해서 더 폭락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자, 현재 언론에서는 이 강구영 사장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하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K방산의 핵심 임원들 5명을 날렸다는 이 기사 하나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으면 이 기사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빠집니까? 그만큼 윤석열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거예요. 이 KFX를 수십 년 동안 무역곡절 속에서 완성한 거를 한 방에 날라갔어. 한 방에. 이거 복구하려면 정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K방산은 정말 우리의 자부심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은 아직도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한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올해 급격히 줄면서 환율 시장 방어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별 외환 보유액만으로 해외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은 8개월, 인도는 9개월, 인도네시아는 6개월 정도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환율,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같은 기조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전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율 기사는 달랐습니다. 환율이 10원이 오르면 한전 2,900억 원이 손실이 된다. 항공산업도 악영향이다.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자, 당시 2022년 1월 환율은 대략 1,200원 정도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당시 계산법에 따르면 지금 1,400원 정도니까 200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10원당 한전 손실액이 2,900억이라고 했으니까 한전은 올해 1월 대비 5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괜찮다. 왜? 윤석열 정부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자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상당해서 5천억 부동산을 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용해. 괜찮으니까. 그 알짜 부동산 먹는 사람들은 다 우리 친구니까 좋아. 정말 쓰레기입니다. 자, 외신은 우리 환율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들은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입니다. 왜?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나라의 위기는 곧 나의 기회가 되니까. 라스뉴어사! 어제 더 탐사의 특종 보도로 인해서 천공의 말대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 클리앙에서는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민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목격을 해서 이상하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던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봐도 천공입니다. 다시 봐도 천공입니다. 천공이에요. 야, 이게 1톤 트럭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저 흉상의 높이가 사람 키만큼 됩니다. 야, 저걸 어디다 설치를 할까요? 저 사람 저 정과 17범 아닙니까? 저런 자의 흉상을 만든다. 자, 어디 지들만의 왕국을 하나 건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혹자는 이거 천공을 풍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흉측한 것이 풍자용이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머지않아 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